모든 후보들이 복지 얘기하잖아요. 네. 뭐 50조가 들어갔는데 어떡할 거냐 막 싸우잖아요. 예. 근데 3천억만 풀면 뭐가 되냐면요.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시장이 된다. 왜냐면 약간 그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들도 다 AI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국민 AI, 보편적 AI 아니면 뭐 100조 민관 펀드 뭐 이런 건 이제 공통적으로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저는 가능한 범주라고 본다면은 네 가지가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문가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차기 정부를 꾸리게 되더라도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고 눈높이가 높은 국민으로 만들자. 그 공약은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네. 전부 다 국민의힘이 됐던 또는 민주당이 됐던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한참 썼어요. 네. 그리고 ICT 강국이라고 얘기를 썼었죠. 그 출발점을 보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로 올라가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초고속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 정확히 보면 옵티컬 파이버라는 광통신. 광통신을 쫙 깔아버려요. 네. 그 당시 광통신이 뭐가 필요하냐, 반대 세력도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실이죠. 청와대에서 야, 뭔 소리야, 다 깔아. 그래서 제가 그때에 보면은 정보통신부였는데 정보통신부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술을 먹었다니까요. 야, 대통령이 1년 내에 100만 가구를 깔래. 이거 불가능해. 어떻게 돼? 거의 경부고속도로 놨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예요. 그랬대 갑자기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양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예. 그러더니 갑자기 50만 가구가 깔기 시작을 해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네이버, 구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었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 그러면은 광파이버만 깔아 무선 통신만도 전 세계 1등으로 가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렵에 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2G 나오고 2.5G 나오고 3G가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실행이 됩니다. 다른 국가는 이제 고민해 볼까 할 때 대한민국은 2.5G, 3.3G를 전 세계에서 먼저 깔아버리죠. CDMA, 뭐 WCDMA 그때 뭐 많이 들었죠. 예. 근데 놀라운 게 그 시기에 어떻게 됐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집 지하실에서 인터넷 안 터진다고 KT를 불러요.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무렵에 제가 뉴욕에 가는데 지하철은 고사하고요. 시내에서 인터넷 안 터집니다. 지금도 뉴욕하고 지금도 LA하고 지금도 런던에 가면 인터넷 안 터집니다. 지하철에서. 안 지금도. 터지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미쳐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봐요.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 및 통신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반대가 많았지만 깔았듯이, 그래서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듯이, 광통신도 마찬가지였듯이,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GPU 5만 개 이런 이야기 나온 거 반대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건가요? 조금 다른 색깔인데 그것도 저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봐요. 근데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제가 주장하는 건 오히려 이런 거예요. 뭐 모든 무슨 후보들이 복지 얘기하잖아요. 네. 뭐 5조가 듣느니 뭐 50조가 들어갔는데 어떡할 거냐 막 싸우잖아요. 예. 근데 3천억만 풀면 뭐가 되냐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상당수 분에게 매달 10,000원짜리 바우처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바우처 갖고 AI 교육을 듣거나 챗GPT를 쓰거나 구버를 쓰거나 마음껏 골라서 쓰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러면 시장 내에서 AI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AI 서비스들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리고 그 GPU 뭘 갖다 쓰든 너희들이 알아서 써. 예를 들면 챗GPT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우리가 10,000원 줄게, 정부가. 그럼 10,000원은 니들이 돼. 그래서 20,000원짜리 공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버 만약에 20,000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쓴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00원 줄게. 니들이 회사가 10,000원 내. 20,000원짜리 서비스를 쓰게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이거는 근데 월, 연, 뭐 어떻게 월이요. 월.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바우처가. 그런데
그거를 2년이든 3년 하면은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시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AI를 제일 잘 쓰고 눈높이가 제일 높을 테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AI만 어쨌든 쓰게 되겠죠. 그 시장이 커지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AI 리터러시도 올라가지만 산업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올라가고 산업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학습하고 여기서 서비스된 모든 데이터는 한국에서 두고 나가. 라는 정책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EU의 AI 액트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AI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이 쓰도록 하는 게 오직 대한민국에서 가능해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국가예요.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률이요. 전문대를 포함한 83%인가 그래요. 미국이 문맹률이 거의 2%에 가까워요. 글을 읽은 있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네네네. 대한민국 0.00 몇 %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 번째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버티컬 도메인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잘하는 AI 사실은 비용과 장비 등을 통해서 쉽지가 않죠. 그럼 저희는 수출 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수 시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AI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그게 반도체일 수 있죠. 네, 그게 조선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헬스케어일 수도 있죠. 네. 대한민국 헬스케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형태 관련돼서 깊숙이 들어가는 데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책도 저는 중요한 정책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정부의 가버넌스를 갖춰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정부 부처별로 전부 다 다른 정책이 있고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AI 관련된 예산이요? 네, 100조 쓴다면서요. 과기정통부 있잖아요. 그런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 그다음에 뭐 중소벤처부와 복지부는 다 다르죠. 과기정통부는 챗GPT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AI는 누가 해야 되죠? 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그 AI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을. 그래서 제가 모 후보님한테는 그랬어요. 대통령실에 수석 만들어야 된다고 AI 수석. 지금 우리 경제 수석이 있고 네네. 과기 수석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AI 수석 같은 분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전체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AI 수석 정도는 만들 수 있겠네요. 만들 수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AI 부처를 만들자 그러는데 그건 쉽지 않은 그쵸, 일이기도 그쵸. 하죠. 부처를 하나 장관급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쉽지 일이고 않은 일이죠. 뭐 한 차관급으로 만들어 놔봐야 뭐 끝발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밀리기만 하고 밀리기도 하고 차관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부처 간에 말이 안 통해요. AI 수석이라고 하면 이제 장관급으로 대통령 옆에 붙어서 AI 그렇죠. 관련된 정책 장관들을 조언을 부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보통. 그 초대 AI 수석은 이경일 대표님이 말도 안 돼. 점점점 제가 일하셔야 보기에는 되니까. 제가 추천할 몇 분은 있어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들어갔다 나왔지만 이경일 대표님은 경영하셔야 되니까. 네. 돈 벌어야죠. 우리 주주님이 보시면 놀랍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이런 등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현실성 있게 가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고 가장 현실적으로 글로벌 톱3 미국, 중국 그 다음은 무조건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국가 과제를 풀어야 돼요. 국가 과제요? 예, 우리나라 국가 과제를 보면 한 3개, 4개 이렇게 누구라도 얘기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요번에 이제 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관점이 그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예. 도대체 그 AI에도 엄청 전기 드는데 어떡할 건가? 원전해야 돼? 재생에너지 해야 돼? 거기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걸로. 거기서 그걸 싸우고 있죠. 예. 그게 국가 과제예요. 그렇죠? 또 다른 국가 과제로 보면은 대한민국 아이고 이 초고령화 어떡합니까? 초고령화. 20년 지나면 저하고 이대호 대표님 좀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의 65세 인구의 2배가 됩니다. 20년 후에. 그럼요. 20년 후에 65세 넘으시잖아요. 여기 또 하고 있을걸요? 계속? 네, 큰 문제예요. 의료비 지출, 연금 지출 감당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런 이거랑 문제. AI랑 어떤 상관이에요? AI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놀랍죠. 그래서 제가 아는 AI로 아기를 더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실버 비즈니스하고 초고령화된 거에 비용을 낮춰야죠.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낮춰야 됩니다. 지출되는 비용. 이 초고령 사회에서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 절반 이상으로 낮춰야죠. 또 연금은 뭐죠? 핵심은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연금은 투자를 잘해야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투자 기관 아닙니까? 네.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어요? AI 적용을 해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죠. 또 다른 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R&D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전 정부에서는 R&D를 마피아라 그래서 예산을 줄여버렸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R&D 효용성을 높여야 돼요. 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GDP 대비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전 세계 1등입니다. R&D 비용을 많이 쓰긴 씁니다.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예. 사실 정확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2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국가이고 아주 특수한 거예요. 그렇죠?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 R&D 비용을 엄청 쓰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빼놓고 나면 대한민국 압도적인 GDP 대비로 1인당 GDP 대비 1등이 국가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R&D 효율성은 8등에서 12등이에요. 아, 그것도 압도적으로 낮아요. 왜 그럴까요? 돈은 효율성 많이 쓰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떨어져요. 심지어는 연구 결과물들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60%가 종이에다가 남아 있어요. 손으로 쓴 거. 에이, 설마요. 진짜요. 그리고 인쇄기로 뽑은 거 테이프나 풀 붙여갖고 찍어낸 거. 농담인데 진짜. 아직 뭐 과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만 작년도 조사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도 혁신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딥리서치 같은 거를 대한민국 모든 연구소나 박사님들한테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논문 쓸 필요 없고 영어로 특허 쓸 필요도 없어요. 얘가 다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구조로 박사님들과 연구원 구조가 뭐 한 30명이 이렇게 돼 있다면 다 병렬로 풀어서 30개의 싱크탱크가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조사하고 논문 하나 쓰고 특허 하나 내는데 4개월 걸리는데 그거를 4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혁신이 AI를 일어나야 잘 되는 거죠. 활용해서 효용성을 더 높이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국민 전체로서는 눈높이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싱크탱크이자 대한민국을 멜팅 포인트 용광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AI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모든 기업들이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시장 논리니까요. 대한민국의 AI 시장 논리의 용광로를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 정책.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책적으로 과제들이 있잖아요. 고령화 과제. 어떻게 돈 벌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에너지 문제. 에너지 최적화도 AI를 제일 먼저 쓴 데가 어딘지 알아요? 구글이에요. 에너지 효율성은 30% 이상을 올렸어요. 원전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R&D 관련된 효율성을 통해서 창의력으로 연구를 하고 혁신을 해내는 것들. 미래에 관련된 창조적인 산업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AI 용광로라고 하면은 모든 이제 아이디어를 한 곳에 다 담아버리는 사업도 다 용광로 안에서 녹아내야죠. 그 100조 민간 펀드, 민관 펀드 뭐 약간 좀 생각만 다를 뿐 네, 어찌됐든 간에 큰 돈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은 없어요. 먼저 이제 맞습니다. 장치 산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업계에서 이 100조 원을 출자할 유인이 있을까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실제 그게 또 감당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말이 100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00조를 어떻게 켜켜이 쌓아 올리냐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샘 알트만이 100조를 모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뭐 900조 아니었나요? 제가 얘기한 건 100조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조까지는 모르겠지만 100조는 모을 것 같다. 심지어는 스타트업 하나가 그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0조라는 구성이 뭐하고 관련돼 있냐로 본다면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안에 원전 같은 거나 소형 원자력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당이냐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왜 AI 정책하고 맞물려지냐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면 그게 송전선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요? 예, 미국은요. 지금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20V AC를 쓰는 거예요. AC가 뭐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네. 그 AC 전력을 해서 쓰는데 만약에 가까운 부분에 있고 그다음 전력 손실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뭘 써야 되냐면 DC를 써야 돼요. 교류냐 직류냐. 직류를. 네. 직류는 워낙 위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 AI의 데이터 센터 옆에 뭘 줘야 되죠? 소형 원전을 짓거나 그 옆에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SMR 이야기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SMR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요? 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좀 데려가시지.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오. 그런데 그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구글이 2개나 샀어 이번 주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 그걸 사다 어디다 해요? 데이터 센서 옆에다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요.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그 또는 재생에너지가 됐던 그게 연결돼 있는 체계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지금도 재생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그냥 버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제주도예요. 아, 송전하기가 더 힘드니까 더 많은 비용이 제주도는 송전을 못해요. 드니까. 제주도는 놀랍게 제주도 안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다 버리고 있어요. 많이 안 쓸 때. 언제죠? 봄하고 가을에. 그래서 제주도에 놀러 가시면은 팔랑갭이 다 멈춰 있죠. 풍력 발전. 네, 멈춰 있죠. 멈춰 있는 게 바람개비라고. 팔랑갭이 멈춰 있는데 이게 고장 난 게 아니라 일부러 멈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돌잖아요. 그러면 전력 생성을 하면은 에너지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송전망이 폭발해 버려요. 셧다운 된다고. 이 체계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예요. 복잡계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 예산으로 통합돼야 되는 거. 그럼 100조 쓸만하냐? 100조 들어가야죠. 그리고 민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을 언젠가는 이제 이거 너무 좀 계산적인 발언 같긴 한데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산업도 커져야 네. 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띄우신 거는 저 상징적인 화면 같은데. 저희 회사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여기까지, Y스트리트까지. 아니 근데 저거는 일부러 저렇게 쓰신 거예요? 네, 동그라미 일부러 빼버렸어요. 왜요? 그런 질문 하시고 생각하시라고. 저건 왜 뺐을까? 이거 저기 구버에게 물어보면 나옵니까? 이경일 대표님이 이상한 장표를 마지막에 띄웠는데 저게 무슨 메시지일까? 약간 열린 결말처럼. 맞습니다. 이거 알고 싶은데. 이응이 3개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능에 이응은 있고. 무슨 다음에 뜻이지? 얘기하시죠. 진짜로요? 네. 일부러 뭔가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이 장표는 제가 발표하는 장표 맨 마지막 장표는 다 저렇게 빼놓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기 뭡니까 그 인터스텔라 마지막에 박사님 돌아가실 때 반전 있듯이 막 이렇게. 네. 아무튼 저거는 그럼 한 다음번 출연 때는 들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 이거 영상 못 끝난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50분째 녹화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이거 난리 나겠네. 요거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언젠가는 알 수 있다. 네, 근데 심오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심오하진 않아요. 근데 놀라움은 주죠.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